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마네TV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요즘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왜 올라가고 지금 역대 두 번째를 찍으러 갑니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언제쯤 환율이 좀 안정을 찾을지 이런 부분도 우리 함께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율이 지금 역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IMF 때 이후에 가장 높다는 소리가 되겠죠. IMF 때 거의 장중 2,000원을 찍었다가 쭉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번에는 그런 리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이 1,500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터치를 할 것으로 판단이 돼요. 자, 우리 금융위기 때 장중 고점이 1,500원 살짝 넘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역대 두 번째가 되겠죠. 자, 요때가 이제 장중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뭐 완전 역대 두 번째입니다, 이미. 예. 코앞에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왜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정치적인 리스크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물론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전세가 단절되고 그리고 수출로 좀 수입을 이뤄갔었던 그런 국가들일수록 지금 환율이 폭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브라질 한번 볼게요. 지금 유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빠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유로는 지금 이게 환율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로는 이제 반대래요. 우리나라하고 좀 반대고 자국 통화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것 자체가 유럽의 통화 가치가 유로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떨어진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죠, 환율이. 자, 이렇게 보신다면 지금 현재 이제 이 유로화 가치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국내보다는 훨씬 더 하락폭이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가 이제 미국의 그 달러 지수입니다. 지금 최근에 지금 일본 엔화하고의 달러예요. 그래서 엔화 가치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2000년도 이후로 1990년대죠. 이후로 가장 낮게 형성되고 있는 거죠. 물론 엔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금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하고는 완전 다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아요. 뭔가 지금 돈이 계속 빠져나가서 이런 하락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미국, 일본의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달러 지수 보겠습니다. 달러 지수가 지금 이미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 것도 요인이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장기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 달러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하락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우리 멕시코, 브라질, 이런 나라들의 환율은 이미 그 전부터 계속 추세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국가들을 제외하고, 이제 OECD 국가 위주로 해서 본다라면 한국의 통화 가치가 가장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그 떨어진 이유를 한번 우리가 볼게요. 주요 요인입니다. 일단 왜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달러 지수가 상승하는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가 이건 매크로 환경이에요.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미국은 왜 이렇게 달러 가치가 올라갈 것인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관세, 무역전쟁이죠. 더더욱더 미국이 폐쇄되는 이런 상황을 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서로 무역이 단절되게 되면 투자할 곳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든 내수도 되고 글로벌적인 수출을 다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보호주의를 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외의 국가들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투자금들, 글로벌적인 이 투자금들이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채권 가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올라가지 않죠. 지금 미국의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지 못한다면 투자금이 잘 안 들어오겠죠,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금리와 역의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채권 수익률이 떨어져야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으로도 돈이 강하게 못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돈이 몰리는 상황이고 달러 가치의 상승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특징이에요. 지금 70조 원 이상이 거의 100조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만. 그 정도 자금이 지금 미국으로 빠져나간 거죠. 그렇게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환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요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요거죠. 우리가 이제 그 국제 수지를 따질 때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이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 식당 같은 데 가보시면 예전에는 이제 시골 쪽에서만 외국인 근로자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약간 이 도심지 쪽에 있는 쪽에도 거의 외국인 근로자고요. 특히 뭐 그 농산물 생산 쪽에 가보시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해외로 송금을 하겠죠. 그 돈, 그대로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가서 벌어들여서 들어오는 돈과의 차이, 이게 적자가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게 굉장히 큽니다. 여행수지. 그러니까 여행수지가 지금 굉장히 커요. 올해 상반기에만 뭐 거의 70억 달러 정도 적자를 기록했고요. 6년 만에 최대치를 이미 돌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과거에는 여행을 안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환율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여행을 가고 있다는 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하고요. 이건 이제 뭐 북한하고의 문제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뭡니까? 국내 정치 리스크. 이게 이제 뭐 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는 이미 침몰하고 있는 배 같은 상황이었는데 여기다가 지금 구멍을 냈다고 이제 표현을 드리잖아요.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지금 환율이 계속 치솟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만 매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채권도 매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이 매도가 지금 11조 원을 돌파했다. 자,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3분기 카드 해외 사용액이 8조를 넘어섰고요. 여기에는 뭐 여행도 있겠습니다만은 직구 있겠죠, 직구. 우리나라 직구도 지금 거의 하나로 따져봤을 때 한 5조에서 8조 정도 사이가 5, 6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더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요.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을 11조를 팔았다는 겁니다. 자, 보통 환율은, 그러니까 채권은 웬만하면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채권을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 투자액이 올 들어 70조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11월까지 얘기죠. 그러니까 좀 뭐 더 늘어났다면 더 늘어났지 줄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돈이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들어와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앞에서 보시게 되면요. 경상수지예요. 경상수지는 흑자입니다. 근데 이 경상수지를 보면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여행수지가 적자죠? 큰 폭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지적재산권도 적자가 있고요. 그 다음 기타 서비스, 그 다음에 여기 임금 쪽, 임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받아서 나가서 흥금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고요. 여기에 다 합치면 이제 이게 이저소득 수지가 되는데 요게 이제 그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적자는 지금 현재 여행 쪽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타 이제 뭐 달러가 바로 또 여행과 뭐 이런 것과 무역과 관계없이 해외 주식을 사면서 빠져나가는 부분들, 그 다음 외국인들이 이탈하면서 또 달러로 바꿔가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당장 해결될 게 없어. 자, 해외 투자 급증은 더 이어질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정말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달러 지수는 어쨌든 트럼프가 되고 뭔가 트럼프가 생각보다 유한해? 이렇지 않은 이상은
이 매크로 환경도 쉽게 변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외국인 근로자는 뭐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고, 여행 수지 적자가 좀 줄어들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도 보게 되면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쉽게 해결되진 않은 부분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국내 정치 리스크라도 어느 정도 해결되면 괜찮은데, 요게 아직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게 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하면, 그래도 일정 부분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외국인들의 채권 매도는 뭐, 어느 순간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역직구라고 하죠. 직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직구와 직구의 차이. 예. 한번 수출해 볼게요. 지금 이 여행 수지는 뭐 이미 뭐, 이 18년도를 넘었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국내 직구의 적자. 예. 전년도에 거의 7조 원 정도의 적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 이제 통계가 늦게 나오니까 1분기 정도만 나와 있는데, 올해도 거의 6조에서 7조 정도의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환율을 쭉 봤어요. 이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 분석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상황들, 매크로적인 그런 환경들을 봤다면, 이제는 수급적인 부분들,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보면, 오랜 기간 동안, 정말 20년 이상 기간 동안에 이 달러의 가치를 보게 되면, 요렇게 이어지는 거죠. 약간 좀 잘못됐는데, 이게 요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수렴형이라고 그러죠. 자체를. 수렴형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수렴형의 고점을 뚫게 되면, 줄다리기처럼 쏠려나가는 힘이 있어요. 그렇지,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 근처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와, 환율 진짜 상당히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 좀 우리가 이 환율 상승에 대한 그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달러를 직접 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아니면은 우리 FX 마진 거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레버리지가 너무 큽니다. 굉장히 위험성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가장 좋은 해지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은 해외 주식을 하게 되고, 해외 주식을 사는 만큼 돈은 달러를 사야 되기 때문에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외를 하시는 분들은 환차익과 주가 상승의 두 가지를 다 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이 환율, 지금의 이 수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쉽게 떨어지진 않은 그런 모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로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국가적으로서 환율 방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환율을 방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 조작국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환율 방어를 위해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써야 되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급감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환을 정부에서 투입하는 것도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크로적인 환경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요 환경들에서 뭐라도 하나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뀌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하시고, 그러면 환율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외국인들이 돌아오겠죠.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외국인들이 그걸 느낄 만한 그런 배경을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꼭 참고를 하시고 투자에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한동훈 대표였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